안녕하세요. 이렇게 차 안에서 인사드리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후배 결혼식장을 다녀오는 길이에요. 결혼식을 보다 보니까 영상 촬영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던데,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고 친척분이 촬영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그래도 힐끗 쳐다보니까 조리개 모드로 영상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딱 그걸 보고 느꼈는데, 아마 사진을 주로 찍으셨던 분이 촬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조리개는 1.8에 놓고 셔터 스피드가 막 500분의 1초였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계시던데, 사진하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노출 잡는 개념은 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는데, 영상 촬영은 사진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셔터 스피드랑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제가 이번 영상은 그 초보자분들께서 영상 촬영을 하실 때 어떠한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면 좋은지 조금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 요거는 제가 들어가서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했던 얘기를 계속 이어서 나가면은, 영상 촬영은 사진 촬영하는 것좀 세팅을 하시고 촬영을 하시면은 조금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셔터 스피드랑 관련이 조금 있는 건데요. 셔터 스피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프레임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보통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세팅은 거의 기본적인 모든 카메라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1초에 그 숫자만큼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1초에 24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고,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초에 30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1초 동안 보여지는 사진의 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영상이 부드러워지겠죠. 그렇다고 영상의 프레임 수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시네마, 그러니까 영화나 TV 방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이고요.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모션에 쓰이는 소스용으로 많이 촬영이 되거나, 스포츠 아니면은 뮤직비디오에서 조금, 그리고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촬영 모드가 아마 조리개 우선 모드가 아닌가 싶어요. 조리개만 어느 정도 설정해 놓으면 셔터 스피드는 그냥 카메라가 알아서 사진을 찍어줘서 뭐 사진 찍을 때 아주 되게 편하게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는데, 셔터 스피드로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일반적이신 분들 아니시라면은 아마 거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셔터 스피드는 영상에서 모션 블러라는 것과 관련이 좀 있어요. 모션 블러라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그 셔터 스피드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 보면은,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할 때 보통 인물 촬영을 한다 쳤을 때 60분의 1초나 125분의 1초 정도면은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고 인물을 담아낼 수 있는 안정적인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빠른 물체를 촬영하게 되면은 아마 다 그러니까 흔들려 보이는, 지나가 있는 사진이 막 움직임이 보이는 사진이 찍힐 거예요. 빠른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아마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제가 사진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검도 사진을 촬영하는 것 때문에 사진을 처음에 찍기 시작했었는데, 실내에서 검도라는 스포츠를 찍기는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은 검도라는 스포츠는 일단 움직임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당히 빠른 움직임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죽도라는 걸 사용하고 상대방을 타격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죽도의 그 생동감을 잘 찍어내려면 빠른 셔터가 필요하거든요.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뭐 125분의 1초 안의 셔터 스피드들은 만약에 그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검도 사진을 찍게 되면 아마 요령이 보일 거예요. 잔상이 너무나 많은 이미지를 얻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셔터 스피드는 저희가 센서가 카메라를 이제 셔터막이 열리고 닫힐 때 그 스피드를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서가 셔터 스피드가 느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센서막이 열려있다가 열려있는 동안에 그 움직임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동안 셔터막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과정이 전부 다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빠른 셔터 스피드는 그 순간을 빨리 열고 닫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찰나의 순간을 빨리 열고 닫아서 이미지를 센서에 맺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영상으로 얘기를 좀 잠깐 넘어와서 제가 셔터 스피드가 모션 블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그걸 보여드릴까 해요. 일단은 처음에는 노멀하게 60분의 1초, 그러니까 느린 셔터하고 1000분의 1초라는 빠른 셔터 스피드를 좀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릴 건데, 그 극단적인 예를 비교를 하면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셔터 스피드 60분의 1초에 찍은 영상이고요. 자, 다음 영상은 셔터 스피드 1000분의 1초로 찍은 영상이에요. 어떠세요? 좀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른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 얘기할 때 빠른 셔터는 그 움직임을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느린 셔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적인 인물 사진 같은 경우나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큰 상관이 없지만, 빠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피사체를 촬영할 경우에는 셔터가 열려있는 동안에 그 움직임이 다 센서에 기록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영상으로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게 바로 모션 블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건에 맞는 셔터 스피드는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만들어 주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4장의 사진이 보여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빠른 촬영 같은 경우에는 모션 블러가 거의 없이 촬영되기 때문에 그 24장의 사진이 전부 다 딱딱딱딱 끊어지는 정지된 화면이 기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한 번에 쭉 보시게 되면 뭔가 좀 끊어지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 어느 정도 모션 블러가 들어간 영상은 아까 제가 잔상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잔상이 계속 기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셔터 스피드가 조금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너무 느린 셔터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화면을 보여주게 돼요. 또 실내에서 너무 빠른 셔터 스피드는 형광등에서 이렇게 보통 촬영을 하실 경우에는 플리커 현상이 일어나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알아볼 수는 없지만 계속 빛이 반짝반짝이고 있는 거를 저희가 감지를 못할 뿐이지 계속 반짝반짝이고 있는 거잖아요.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깜빡이는 게 센서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보실 때 가로줄이 들어가 있는 영상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 어느 정도 환경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먼저 촬영을 하시는 게 좋겠죠. 난 그래도 모션 블러가 없는 영상이 더 좋다, 그런 촬영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소 높은 프레임, 그러니까 60프레임에서 120프레임 정도 되는 프레임에서 약간 조금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24프레임이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으로 촬영하신 거를 24프레임으로 바꿔서 편집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24장의 사진이 있는 거잖아요.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60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24프레임에다 옮겨서 보시게 되면은 그 60장의 사진이 24장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그 줄어들면서 그 60장에 찍은 사진이 이렇게 하나둘씩 빠지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듬성듬성.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보시게 되면은 끊어지는 화면이 보일 수 있어요. 움직임이 많은 촬영을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시고 24프레임에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끊어지는 화면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프레임 수 곱하기 2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1초,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6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를 조정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실제로 뭐 전쟁 영화 같은 뭐 총알이나 파편 같은 게 막 튀기는 영화들은 빠른 셔터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상황에 맞게 그 세팅을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환경 요소를 고려해 볼 때 동영상을 만약에 촬영을 하신다면은 매뉴얼 모드, M 모드에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나름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좀 잘 이해가 가시게 말씀을 드렸는지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촬영을 하시는 초보자분들께 조금 지금 시간이 4시 16분이네요. 아이고, 잊으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거 좀 빨리 나가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더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